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 리뷰를 여러분과 함께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의 엄청난 덕후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누구랑 수다를 떨다가 프랑켄슈타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줄거리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너무나도 이제 똑똑하고 과학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사람을 창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창조물을 만들고 그 크리처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이제 뭐 괴물이라고도 많이 말하죠.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제 형상이 기괴한 그리고 굉장히 거구인 그 소설에서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흉측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기괴한 그러한 괴물을 만들어 버린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그 크리처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조주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엄마나 아빠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크리처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떠나버립니다. 크리처는 혼자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딱 이렇게 자기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방황도 하고 그러다가 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아, 가족이란 저런 거구나, 사랑이란 건 저런 거구나 라고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몰래 보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크리처는 사실 굉장히 지능이 똑똑한 친구여서 말도 굉장히 빨리 배우고 어려운 책들도 많이 읽는 그런 크리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더 사람들을 보고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가족에게 나의 가족이 되어달라, 자기가 그 관찰했던 가족에게 나의 가족이 되어달라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슬프기도 한데 이렇게 눈이 이제 시력을 잃게 된 노인은 그 크리처와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 크리처를 발견한 그 관찰당했던 그 가족들은 이제 정말 깜짝 놀라게 되고 그래서 그 크리처에게 총을 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크리처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처는 인간에 대한 원망이 많아지고요. 특히 자신을 창조한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에 대한 원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결국은 뭐 이거는 이제 결말을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 크리처는 빅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게 돼요. 왜냐면은 프랑켄슈타인이 그 외로움의 과정에서 느끼고 빅터에게 요청한 것은 그 나에게도 아담과 이브처럼 이브 같은 존재를 만들어 달라 이거였는데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가정과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파괴하고 결국은 이제 빅터도 죽고 프랑켄슈타인도 자기도 이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영화, 뭐 뮤지컬 여러 베리에이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많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 소설은 진짜 이야기로서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좀 트위그도 하고 막 이렇게 편집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원래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책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여성문학으로 배워서 사실은 저에게는 좀 여성문학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랄까, 꼭 이제 뭐, 근데 부성애도 물론 포함이지만 이제 부성애와 모성애, 특히 이제 그 어머니가 주는 그 케어 같은 것들이 없이 그냥 탄생해버린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또 그 삶에서 얼마나 또 그 모성이나 가족 같은 것을 간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좀 여성 문학으로 읽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굉장히 그 예전 시절에 또 젊은 여성이 이러한 소설을 썼다는 것들은 또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또 요즘엔 또 AI와 공존하는 시대여서 그런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심취해
있었대요. 이렇게 뭐 전기, 그리고 다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과학이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아주 심취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낭만주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근데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나이를 좀 더 먹어가면서 이제 이 부분을 더 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 내가 이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제 다가가려고 해도 나의 이 흉측한 외모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니 너가 창조주로서 나의 짝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쩌면 이제 이 작가도 사실은 되게 폭풍 같은 사랑을 하지만 또 가족과 좀 절연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외도하는 것 같은 것도 느끼고, 또 아기를 낳아서 그것을 아기를 잃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작가 본인이 느끼는 그 외로움을 크리처에 투영시켜서 쓴 소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원작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작이 우선은 가장 그 기본이니까 원작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제 저도 이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프랑켄슈타인 뮤지컬을 제가 못 봤는데 이제 메가박스에서 뮤지컬로 보는 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정말 훌륭한 감독님이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이제 작품으로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영화가 먼저인지 넷플릭스 개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 같은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 뮤지컬이나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원작이 주는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원작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진짜 플래그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명문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슬픈 구절들 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작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영화와 넷플릭스를 즐기고, 뮤지컬과 넷플릭스 영화를 즐기고,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프랑켄슈타인 리뷰를 또 해보기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 즐거운 독서 생활, 또 문화 생활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소설로, 아마도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설로 돌아올게요. 또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책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